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깁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낯선 이름 2개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당신은 법적으로 이 사람과 부부관계인데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제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두 사람. 세상은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특별한 모자 사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주택가, 푸른 나무들이 둘러싸인 2층 집. 그곳은 윤지혜와 김도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비추는 시간, 지혜는 막 돌아온 도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연아, 오늘도 미술관 갔다 왔어? 손 씻고 밥 먹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지혜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9의 나이에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자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주름이 고단한 삶의 흔적이라 말했지만 지혜는 그것을 미소의 선물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전시회에서 제 그림 보고 누가 사겠다고 했대요. 근데 안 팔았어요. 더 좋은 그림 그려서 다음에 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25살의 청년이지만 때로는 12살.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에 지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연은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미술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순수함과 깊은 감성이 담겨 있었기에 지역 미술관에서도 인정받는 작가였습니다. 지방 곳곳에는 그들의 작품이 자리했습니다. 현관에 걸린 봄날의 수채화부터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작은 도자기까지 모든 공간이 두 사람의 손길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작품 같았습니다. 지혜는 도연에게 수건을 건네며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까만 눈동자에서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며 문득 11년 전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혜는 특수학교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 조용히 교실 구석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던 14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질문에도 대답이 없던 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도연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전율.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울렸던 감각. 아무도 보지 못한 세상을 그려내는 소년의 재능 앞에서 지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많이 먹어. 식탁에 앉은 도연은 익숙한 동작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의 긴 손가락은 미술 도구를 다룰 때처럼 우아했습니다. 지혜는 도연의 밥그릇에 김치를 올려주며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뭐 그릴 거예요? 뭐가 좋을까? 도연이가 정해볼래?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그림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다정한 모자 사이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지혜의 희생과 사랑에 감동하는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참 대단해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혼자서 키우시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니. 지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웃음으로 응대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지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얇은 서류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을 때 검은 글씨로 적힌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지혜와 김도연은 법적으로 부부 사이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엄연한 부부였던 것입니다. 지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의 미래를 위해 내린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무거운 책임감. 지혜는 서류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에는 해 뜨는 그림 그릴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요. 방에서 나온 도연의 목소리에 지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예쁜 해 뜨는 그림을 그리자. 도연이랑 함께라면 뭐든 좋아.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도연이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비밀을 간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도연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요?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도연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지혜는 일기장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는 도연이 심은 작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한 무게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11월의 비소리. 지혜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특수학교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지혜는 특수학교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열정 넘치던 시절이었죠. 그날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지혜의 눈의 구석에 웅크린 채 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작은 얼굴, 주변의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는 소년. 그것이 지혜와 도연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저 아이는 왜 항상 혼자 있나요? 옆에 있던 동료 교사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지혜는 도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죠? 새로운 학생인가요? 아, 김도연이요? 어머니가 도박 중독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동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어머니는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의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남겨진 아이. 그림 속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혜를 힐끗거렸지만 곧 자신의 그림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혜는 도연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지만 도연은 언제나 그림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도연 옆에 조용히 함께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연이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지혜가 도연의 그림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표현했을 때였죠. 도연아, 이 그림 정말 아름답다.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지혜의 말에 도연이 붓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맑은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엄마는 제 그림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순간 지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소년의 목소리에 담긴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유리가 깨지는 소리처럼 지혜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도연의 말 한마디가 지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는 도연을 점점 더 많이 챙기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도 함께 미술실에 남아 그림을 그렸고 가끔은 도시락을 싸와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마다 지혜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출근한 지혜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연이 아동보호소에서 다른 아이들과 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지혜는 수업이 끝난 후 곧장 아동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윤 선생님, 도연이가 보호소에서 계속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과 자주 다투고. 혹시 위탁가정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담당자의 말에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탁가정? 낯선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도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그림에 담긴 외로움이, 그의 눈빛에 담긴 슬픔이 지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답변처럼 지혜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도연이를 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윤지혜는 김도연의 위탁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독신 여성이 15살 소년의 위탁보호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혜의 직업과 안정적인 환경이 고려되어 특별히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기에 도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번번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학교에서, 각종 지원 기관에서 지혜는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시면 이 프로그램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결심한 지혜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도연이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혜의 진지한 눈빛에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입양은 어떨까요? 도연이 나이가 이미 15살이라 입양이 쉽지 않대요. 게다가 친모가 완전히 친권을 포기한 상태도 아니고. 지혜의 말에 변호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혼인신고는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혼인신고라니. 어린 도연과 자신이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이 도연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지혜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연의 미래를 위해, 그가 받아야 할 지원과 교육을 위해 지혜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윤지혜와 김도연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부부관계는 아니었고 오직 도연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고 그들의 특별한 관계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했습니다. 도연에게는 단지 선생님이 법적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정도로만 설명했습니다. 어린 도연은 그저 더 이상 보호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같이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림 많이 그려서 선생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도연의 순수한 미소 앞에서 지혜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저 도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도연아.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실컷 그리면서. 앨범을 덮으며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1년이 흐른 지금 그때의 결정이 옳았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지혜와 도연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채 그들만의 특별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미술치료실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화사한 빛 속에서 윤지혜는 학생들의 작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채가 어우러진 그림들 사이에서 도연의 작품은 언제나 독보적이었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그림을 특별한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손 검지에서 시작된 따끔한 통증.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붓과 연필을 잡고 학생들을 지도했으니까요. 지혜는 가볍게 손을 털며 계속해서 작품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도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손 아파요? 도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방과 후 학교 의무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바로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뒤 여러 검사 결과를 들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병원 진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혜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윤 선생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과 함께 드문 형태의 자가면역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점진적으로 손의 감각과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혜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술치료사에게 손의 기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의 상실을 넘어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치료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지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습니다. 학교와 미술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도연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도연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에게 의지하는 마음과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지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더구나 최근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도연의 친모 박영숙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던 것입니다. 치료를 마치고 새 삶을 시작했다며 도연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윤 선생님. 제가 도현이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하고 싶어요. 적어도 도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는 갈등했지만 결국 도연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도연이 진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영숙과 도연이 다시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위치는 어디가 될지. 첫 만남 날 카페에서 도연과 영숙이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도연이 그린 그림을 보며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현아, 내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에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혜의 가슴에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기쁨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후로 영숙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연을 만났고 점차 그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도연은 엄마를 다시 만난 것에 행복해 보였고 지혜는 그런 도연을 위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이불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손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고 붓을 쥐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더 이상 미술치료사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윤 선생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되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도 지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특히 퇴직금과 보험금을 받아도 장기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도연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교육을 위한 비용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지혜는 고민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도연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이대로 그의 인생에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윤 선생님, 제가 도현이를 다시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선생님께서 치료에 전념하시는 동안 제가 도현이를 돌볼게요. 그 말이 지혜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도연이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로는 도연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지혜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도연이 미술학원에 간 어느 오후, 지혜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돌아오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선생님이 잠시 여행을 다녀올게. 곧 돌아올 거야. 도연의 까만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 가요? 저도 같이 갈래요. 그 말에 지혜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목에 뜨거운 것이 걸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야 해. 걱정 마. 금방 돌아올 거야.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을 꼭 안아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잠든 후 지혜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를 작성했고 도연의 모든 통장과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도연의 이름으로 된 적금과 보험, 그리고 미술 장학금까지 그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새벽녘 지혜는 도연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자고 있는 도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한 얼굴, 가늘게 오르내리는 숨결. 지혜는 손을 뻗어 도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려다 멈췄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도현아. 정말 미안해.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베개 옆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본 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지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역 플랫폼. 지혜는 멀리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을 시간.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도연이 언젠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기를,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기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진 듯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연아, 선생님이 잠시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해.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 내가 그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었어. 항상 널 사랑해. 도연의 손이 편지를 쥐고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혜가 떠났다는 사실이 천천히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갔어요? 언제 돌아와요? 도연의 목소리가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 벽에 걸린 그림들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박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왔어. 이제 엄마가 너를 돌볼게. 도연은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문틀을 꾹꾹 누르며 긴장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근데 선생님은 어디 갔어요? 선생님이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 영숙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몸이 많이 아프시대. 오랫동안 치료받으셔야 한대. 그래서 내가 걱정할까봐 엄마한테 연락했어. 이제 엄마가 너랑 같이 있을게. 영숙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집 안 풍경에 영숙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선반 위에 작은 도자기들, 모든 곳에 도연과 지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와, 내가 이런 멋진 그림들을 그렸구나. 정말 대단하다. 영숙의 진심 어린 칭찬에 도연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집은 마치 색이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영숙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익숙한 지혜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영숙은 놀라울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연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었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새로운 미술 재료도 사주었습니다. 도연아, 이 붓은 어때? 좋아 보이지? 내가 쓰던 붓보다 더 좋은 걸로 샀어. 영숙의 관심과 애정에 도연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지혜가 그리웠지만 영숙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영숙이 도연의 그림에 보이는 관심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연아, 내 그림이 정말 멋지구나.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그의 그림을 가장 먼저 칭찬해주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윤 선생님이 항상 그림 그리게 도와주셨어요. 그 말에 영숙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입술 주변의 작은 근육이 긴장되고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너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구나. 영숙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도연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영숙은 도연의 일상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의 미술학원 시간표를 외우고 약속 시간을 꼼꼼히 지켰습니다. 때로는 지혜보다 더 열심히 도연을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혜가 자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지혜가 언제 돌아올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관문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혜가 돌아왔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도연의 그림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역 미술관에 전시된 도연의 작품을 보고 난 후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영숙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베란다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그림이 요즘 시장에서 얼마나 한다고? 순수예술이라고? 장애예술가들 작품이 비싸게 팔린다며요? 그래, 전시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걱정 마.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애예술가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린다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기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은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한 번도 그의 그림을 돈과 연결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림 자체의 아름다움, 도연의 재능을 칭찬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지혜가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로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연이 좋아하는 팬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서울로 이사 갈까?
거기서 너의 전시회도 열고 새 출발을 하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서울? 이사? 그건 이 집을 떠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혜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그런데 만약 이사 가면 지혜는 어떻게 자신을 찾을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돌아오시면요. 여기 없으면 못 찾으실 거예요. 영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께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알려드리면 되지. 걱정하지 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왠지 모를 초조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지혜가 준 작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혜가 그에게 첫 번째로 선물한 붓세트는 도연에게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도연은 붓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지혜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창밖으로 흐르는 별빛 아래 도연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 서울로의 이사, 그리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지혜.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그림 도구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해질녘 황금빛 노을이 산자락을 물들였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 앞마당에서 윤지혜는 이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반쯤 완성된 풍경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뒤틀리고 굳어버린 손가락들은 더 이상 붓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왼발에는 특별히 제작된 도구가 끼워져 있었고 그 안에 붓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발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작이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캔버스 위에 부드러운 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집중력이 깃들었습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혜는 도연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주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도연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눈을 뜨면 빈 방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지혜는 발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점차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발가락으로 해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지혜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지혜는 도연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 그림에 몰두하는 진지한 표정,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빛, 모든 순간이 그림 속에 담겼습니다. 도연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의 재능으로 자립할 수 있게. 그녀의 속삭임은 저녁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도연이 자신 없이도 잘 지내길 바랐습니다. 영숙이 정말로 변했길, 진심으로 도연을 사랑하길 바랐습니다. 어느 평온한 오후 지혜는 마을 도서관에서 미술 관련 책을 찾다가 우연히 신문 한 부를 발견했습니다. 문화면의 작은 기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신의 장의 예술가 김도현, 첫 개인전 성황리의 개최.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도연과 함께 영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갤러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금 더 성숙해 보였고 여전히 그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읽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연 작가의 최근 작품들은 이전과 다른 화풍을 보이며 일부 비평가들은 작품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혜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의 그림 스타일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도연만의 순수한 세계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혜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도연의 전시회에 대한 여러 기사를 찾아보았고 전시된 작품들의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근의 작품들은 분명 도연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직 전시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과 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발로 그린 그림들 중 가장 자신 있는 작품 한 점. 도연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면서 지혜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을 만나면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영숙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울에 도착한 지혜는 곧바로 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선 김도연 개인전이라고 쓰인 배너가 갤러리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도연의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었지만 지혜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정말로 최근 작품들은 도연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진짜 그림에는 항상 특유의 순수함과 감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선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색감의 조화. 하지만 최근 작품들은 너무 계산된 듯했고 상업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누군가 도연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깊숙이 전시장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구석에서 지혜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은 변함없었습니다. 지혜의 발걸음이 저절로 도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연 앞에 서서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고 놀라움과 기쁨이 그의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나야. 많이 컸구나.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혜는 도연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놀란 눈빛, 그리고 이내 경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에? 지혜는 천천히 도연에게서 떨어져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과 달리 지금의 지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그림들 도연이가 그린 게 아니죠? 영숙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잠시 눈을 피하더니 이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내 아들 이름으로 그린다고 해서 뭐가 문제죠? 당신이 버리고 간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지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도연이를 떠났는지 아시나요? 지혜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뒤틀리고 굳어버린 손가락들, 더 이상 제대로 펼 수 없는 관절들. 그 모습에 도연의 눈이 더욱 커졌고 영숙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던 제가 이제 붓조차 쥘 수 없게 됐어요. 도연이에게 부담만 줄 것 같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지혜의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아파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스케치북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스케치북을 펼치자 지혜의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의 모습을 그린 수십 장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지혜, 그림을 가르치는 지혜, 요리하는 지혜. 모든 순간들이 도연의 특별한 시선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툴지만 정성 들인 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어도 저는 잘 지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지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팔겠대요. 근데 저는 그런 그림 그리기 싫었어요. 저는 선생님이랑 그렸던 그림이 좋아요. 그 말에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서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의 재능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그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돈이나 명예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지혜와 도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방을 들고 갤러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지혜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 지혜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아, 선생님도 이제 발로 그림을 그려. 같이 그림 그릴래? 네.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 그리고 싶어요. 정말 많이 그리고 싶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갤러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빛깔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박영숙 씨, 김도현 씨의 이름으로 가짜 작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처진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형사는 서류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귀하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치료를 중단했으며 상당한 액수의 빚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도연을 찾아간 진짜 이유, 그의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벌어 빚을 갚으려 했던 계획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재능을 알게 되고 그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깨달았을 때 저도 모르게 말끝을 흐리며 영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아들을 이용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 양평의 작은 집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도연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부부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햇살이 가득한 오후, 지혜는 특별히 제작된 도구를 발에 끼우고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로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도연은 지혜 옆에 서서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발로 그리는 미술치료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고 그녀의 작품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지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만의 순수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작품들은 진정성을 인정받아 예술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혜는 붓을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스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아, 이번 전시회는 우리가 함께 준비하자. 내가 발로 밑그림을 그리면 내가 색을 입히는 거야.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고 입가에 한바구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림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예요. 도연의 순수한 기쁨이 담긴 말에 지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손끝과 발끝으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공동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작업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혜의 발그림으로 시작된 작품에 도연의 순수한 색채가 더해지면서 특별한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과정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선을 그리면 도연이 그 위에 색을 입히고 다시 지혜가 세부적인 표현을 더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파란색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라색이 좋을까요? 도연이가 느끼는 대로 해봐. 내 감각이 언제나 옳았으니까. 지혜의 믿음에 도연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색채가 생명을 얻었고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서 그들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하모니, 윤지혜, 김도연 2인전. 전시회 오프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미술계 인사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일반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갤러리 중앙에는 그들의 대표작 다시 만난 세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의 발로 그린 섬세한 선과 도연의 밝고 순수한 색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증거입니다. 윤지혜 작가와 김도연 작가의 이야기는 예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작품 앞에 오래 머물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느끼려 했습니다. 그중 한 노부부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도 입양한 장애 아들이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그 말에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지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도연이 지혜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작품이 판매되었고 여러 미술관에서 추가 전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연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그림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윤지혜 또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발로 그림을 그리는 특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수업에는 항상 도연이 조수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한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손을 잃은 미술치료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견했죠.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지혜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지혜와 도연은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별을 바라보는 시간. 도연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 순수한 질문에 지혜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짜 가족이니까.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액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집 벽에 걸어요. 액자 안에는 2장의 그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손으로 그린 마지막 그림, 다른 하나는 발로 그린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도연이 정성껏 쓴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혜는 도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들의 집 거실벽에 새롭게 걸린 액자 아래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혜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특별한 모자 사이, 아니,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5년 후 양평의 조용한 마을.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오후입니다. 작은 미술학교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햇살이 비추는 교실 안에서 김도연은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그림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도연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장애 예술가가 아닌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교실 한편에서는 윤지혜가 특별히 제작된 도구를 발에 끼우고 큰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습니다. 학생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발로 그리는 미술치료사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연과 지혜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트렸습니다. 도연은 지혜의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학생들이 선생님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지혜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우리 이야기야. 도연이와 내 이야기.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벚꽃이 흩날렸고 해질녘 노을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빛을 발한다는 진리를 그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모자의 이야기는 혈연보다 더 강한 인연이 있음을 모두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여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